드디어 추석이 다가왔네요. 저 동태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뭐 있지? 저는 송편. 아, 진짜요? 송편을 진짜 잘 빚어서. 진짜요? 시집 잘 가겠어요? 잘 나올 거라고. 살이 너무 찌워가지고 막 하래요 그게. 살 빼야 되는데. 덜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붙일 때마다 옆에서 이제 동그랑땡 하나가 밥 한 공기래요. 칼로리가. 대박 사건. 진심 놀라. 할머니가 주시면 먹어야지 어떡해. 먹어. 맛있는 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은 오히려 추석 때 더 바빠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평소와 달리 이것저것 먹고 탈이 난 동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반려견이 먹을 걸 이제 달라고 이제 식탁 옆에 와서 이게 달아보잖아요. 사실 이게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어떤 거는 그냥 먹여도 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음식은 수정과입니다. 수정과의 주된 재료는 생강과 계피인데요. 두 음식 모두 반려동물이 먹어도 되는 괜찮은 음식입니다. 특히 생강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장병이나 대장염, 기관점이나 조현 같은 경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차멀미나 현기증, 관절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다시피 수정과의 맛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게는 소량으로 줘야 되고요. 특히 소화기계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되겠죠. 다음은 산적입니다. 산적을 만들 때는 고기 외에도 양파나 마늘 등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양념에 소량 들어간 것이라서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파와 마늘은 적혈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식 자체나 특히 양념에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여도 문제가 되지만 적은 양을 종종 먹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리에 양파 같은 음식은 가급적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양념에 청주도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렇죠. 술은 반려동물의 뇌나 간에서 사람에서처럼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체구가 작을수록 적은 양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양념에는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급격하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반려동물이 알코올에 노출되면 구토, 설사, 숨쉬기 어려움,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갈비찜입니다. 갈비찜은 양념과 뼈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산적과 마찬가지로 양념에 양파와 마늘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뼈에 붙은 고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선 질식의 우려가 있으며 뼈 조각을 삼켰을 때 소화기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편육인데요. 편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양념으로 들어가는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늘은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고요. 또한 간장, 젓갈 등이 들어가서 비교적 짠 음식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동태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익힌 생선은 반려동물에게 주어도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오메가3의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혈압을 낮추고 또 당뇨나 암의 발병을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생선뼈가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태전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췌장염이 있는 반려동물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코기만 발라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음은 북어포인데요. 북어포는 건강에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냥 주면 소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끓이거나 해서 소금기를 빼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에서 소금이 독성을 유발하는 정도는 몸무게 1kg당 약 4g 이상 섭취하는 경우로 소금을 직접적으로 섭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독성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독성 반응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은 농도의 소금도 반려동물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배뇨를 증가시키며 심한 경우 구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과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소량만 주신다면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먹다 보면 큰 씨가 나올 텐데요. 이건 주시면 안 되고 씨는 꼭 빼서 주시길 바랍니다. 밤은 반려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편으로 과도한 섭취 시에 소화기계 문제 내지 췌장 현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배인데요. 얘는 강아지에게 주어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섬유질, 엽산, 비타민 C와 K가 풍부한 과일로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화 방지 등에도 굉장히 탁월한 과일이에요. 다만 배도 C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 피토케미컬,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해서 간식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씨와 줄기 부분은 주시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먹듯이 깎은 뒤에 조각으로 썰어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한과와 약과입니다. 오 대박. 이 벽돌아.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이거 좋아하세요? 먹고 싶을까? 먹을까요? 우선 먹는 것도 찍어놓고 필요하면 자, 지금 드셔보셨듯이 한과와 약과는 굉장히 기름집니다. 달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잎에는 옥살레이트가 있어서 다량 섭취 시 신장 손상이나 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유발할 정도가 되면 엄청난 양의 시금치가 요구되므로 건강한 반려동물에서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옥살레이트 성분의 결석이 있으면 주지 않는 편이 좋으므로 결석 환자인 경우 수의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금치 나물의 경우에도 무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진 마늘을 넣기 때문에 추천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음은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인 잡채입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당근은 반려동물에게 좋은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잡채를 주고 싶으시면 당근을 골라주시기를 아무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버섯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괜찮은데 독성이 있는 버섯은 이제 주지 않는 것이 좋겠죠. 구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면류 같은 경우에는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롭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시금치와 양파는 앞서 설명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추석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옆에서 몰래 부러워하고 있을 반려동물을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챙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